자본 보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에,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벌어들인 거 더하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으로부터 손실, 손해난 거,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해서 밖으로 나간 것을 차감한 잔액이다. 그러니까 최초로 납입한 돈에다가 기업 활동해서 벌어들인 돈은 더하고, 밖으로 안 나가고 남아있는 거 더하고, 밖으로 나간 거 빼고, 뭐 이런 뜻이네요. 자본은 변동 원천과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자, 봅시다. 큰 틀을 보면 자본거래, 손익거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고 감자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영업활동. 그래서 3개, 2개를 쪼개는데, 첫 번째 자본금을 보면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이에요. 주주가 돈 주고 주식 산 거, 투자한 돈. 그걸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잉여금이라는 얘기는 남았다는 얘기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봤다. 이게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갈 데가 없는 것들이야. 이게 자본조정이야. 자본거래이긴 하나 자본금도 아니고 이익 본 것도 아니고 분류할 수 없는 임시적인 항목을 자본조정이라고 해요. 이건 임시적인 거야.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잠깐 있다가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손익 항목.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이 잠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축적된 이익으로서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표현도 어렵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여러 주주들의 합체니까 이거를 우리 가정집이라고 생각해봐요. 가정집인데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다 칩시다. 남자고 여자야. 같이 가정을 꾸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남편이 뭐 이제 사람이 뭐 월급을 받고 뭐 얘도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했다 쳐요. 그러면 얘가 투자한 돈도 있고 얘가 투자한 돈도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각각 5천씩 투자해서 결혼을 시작했다 칩시다. 이렇게 됐죠. 이게 최초에 투자한 돈이야. 그게 곧 자본금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뭐로 존재하겠어요? 다 현금으로 있지는 않지. 자본이 있는데 저것을 뭐 가구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어떤 자산의 형태로 있고 통장에도 돈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에 보증금도 있고 이런 형태로 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사업하듯이 1년 동안 열심히 남편이 월급을 받아갖고 와서 돈이 늘고 생활비로 쓰고 남았어. 그럼 어디다 적어야 되냐? 그걸 여기다 적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가, 이해됐죠? 뭔 말인지? 5천 벌어서 4천 쓰고 1,000이 남으면 이제 여기다 1,000만 원 적어서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쪽도 늘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주주와의 거래라고 하니까 뭐 주주는 이 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 벌지 않고 예를 들면 부인이 주식에 투자해갖고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영업활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표현은 다르긴 한데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일단 남은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 최초에 시집 올 때 갖고 온 돈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번 돈도 아니지. 그러면 여기다 적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일단 영업활동이 아닌 다른 데서 돈을 벌었다. 근데 만약에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거야 이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얘는 원래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배당 압박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돈이 많이 쌓이면 요 돈 갖고 주주들이 배당을 달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표현 좀 맞지는 않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배당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영업활동이 맞아. 근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내다 팔 때, 그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리해라.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이라는 게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라 최초로 출자한 돈, 열심히 사업해서 번 돈, 근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난 거, 손해 난 것들 잠깐 머물렀다가 언젠가 얘들은 이걸로 얘를 메꿔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배당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멈춰주세요 하는 애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자본금부터 봅시다. 자본금이란 주주에 의해 불입된 자본 중에 상법 규정에 의해서 법정 자본으로 계상된 부분, 상법에서 정해진 그 금액 그대로.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에서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 5,000원짜리 만 주면 5천만 원,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는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 표준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사항에서 뭐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얘기 없으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식은 다 보통주라고 전제하고 보통주 자본금 대신에 우리는 그냥 자본금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편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깊은 얘기니까 액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면은 그거를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아주 심하게 깊은 얘기니까 상관없고. 자, 이하 본서에서는 이제 액면 주식을 대상으로만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액면 주식, 보통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주식 발행입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액면을 기준으로, 액면은 주식에 찍혀 있는 그 종이의 금액의 기준으로 액면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회계처를 잘 보면 사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주식의 액면 금액은 기업의 법정 자본금을 의미할 뿐이지 주식의 시장 가격이나 주주가 실제 불입한 금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딱 찍혀 있으면 5만 원이면 5만 원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 자본금으로 법에서 정한 거에 주식이 한 주면 한 주를 자본금으로 적어라는 것 뿐이에요. 자, 첫 번째 액면 발행 봅시다.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하고 발행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자, 액면 발행이란 주권상의 액면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사채도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거죠. 사채는 이제 뭐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을 비교해서 동일하면 이게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거와는 상관없고요. 자, 주식을 액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액면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주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적어요. 그러니까 사채도 마찬가지로 사채는 액면을 적어야 되는 이유는 만기에 지급해야 될 게 액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왜 액면을 적어야 되냐면 상법상 액면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금을 액면으로 적습니다. 상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자본금은 발행가가 얼마가 됐던 액면으로 적어라. 그리고 돈 받은 거 적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증 발행 볼게요. 할증 발행은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했다는 얘기겠죠. 액면 금액이 뭐 5,000원인데 뭐 6,000원에 발행했다거나. 그럼 왜 그렇게 발행하겠어요? 미래 가치가 뭐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막 다 달라들어 살 거니까 그런 거야. 자, 할증 발행이란 주권상의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 금액과 상관없이 항상 주식의 액면 금액을 대변해 자본금 계정으로 적습니다. 왜? 상법이 그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사채는 만기에 갚아야 될 게 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거예요. 똑같아. 사유는 다르지만. 자, 액면으로 적고, 그 다음에 차변에 주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액면 금액을 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은 뭐라고 적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조금. 사채는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주식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름이 좀 더 어려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적습니다. 됐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냐? 자본 잉여금입니다. 즉, 주주와의 거래잖아. 주식을 사고 파는데, 주식을 팔았는데, 액면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거야.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인데 이익 받잖아.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자, 분계를 보면, 첫 번째 분계는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발행 금액을 적어요. 근데 얘가 좀 크잖아. 그리고 이쪽이 차이가 벌어졌지. 그때 쓰는 이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자본 잉여금이다. 라는 얘기 뒤에서 또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보겠습니다. 싸게 발행한다는 얘기죠.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작아. 액면이 5,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발행하네. 자, 할인 발행이란 주권상의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 금액과 상관없이 주식의 액면 금액을 대변해 항상 자본금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적어요. 근데 받은 돈이 적잖아. 그래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사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비싸게 발행하면 사채는 사채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왜 차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대금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주식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름 많이 불러봐야 돼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보세요. 이 거래도 자본 거래잖아. 근데 이익 본 게 아니지. 손해봤어.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 될 수 없고, 갈 때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는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적게 받았잖아. 부족하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쟤는 자본 거래이긴 한데 이익 난 게 아니니까 자본 조정 항목으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주식의 발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주식 한 주 액면 5,000원. 5,000원짜리 5,000원을 발행해요. 전액 보통예금 통장에 납입받습니다. 자, 분개하실 때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 첫 번째, 오른쪽에 자본금을 적습니다. 항상 얼마로? 액면으로. 두 번째, 발행금액 적습니다. 5,000원.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끝난 거지. 됐죠? 두 번째, 한 주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해요. 첫 번째, 여기를 액면으로 적어요. 그 여기 발행가액을 적어. 6,000원. 이쪽이 부족하지. 예? 비싸게 발행이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세 번째, 5,000원짜리를 4,000원을 발행합니다. 뭐가 됐건 여기는 항상 액면으로 적어. 5,000원. 저기 4,000원 적어. 부족하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항목. 이게 이제 주식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 볼게요. 현물 출자란 얘기는 주식을 발행하는데 돈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뭐 물건을 받는다거나 건물로 받거나 이런 것들 말해요. 주식 발행 대가로 현금을 납입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금 대신에 기업이 필요한 현물로 납입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고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기업이 제공받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식이 나가니까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적겠죠. 근데 여기가 물건이잖아. 예? 이게 지금 발행금액이니까 이 금액은 뭘로 하느냐? 이 물건의 공정가치를 발행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현물의 공정가치. 시장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자, 예제 보겠습니다. 영업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식 1,000주, 액면 5,000원짜리 1,000주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받았어요. 이 토지의 공정가치 600만원짜리야. 그러니까 뭐가 됐건 오른쪽은 항상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적으면 돼요. 5,000원짜리 1,000주. 그리고 이제 이쪽에 토지를 여기가 발행가액이잖아. 뭘로 적으라고? 이곳에 공정가치를 적어요. 6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비싼 걸 받아온 거지. 그래서 생긴 게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주 발행비 보겠습니다. 사채에서도 사채 발행이 있었듯이 똑같아요. 회계 처리는. 신주 발행비란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법률 비용, 뭐 주지 모집을 위한 광고, 주권 인쇄 이런 것들, 증권회사 수수료. 자,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표현이 좀 어렵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거나,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비싸게 팔 때 나온 거죠. 그거를 줄이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싸게 팔 때인데 거기다가 가산하거나.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기업회계 기준서가, 일반의 기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하면 사채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돼. 그럼 저런 결과가 돼요. 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시면 저 결과가 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식이 액면 발행되거나 할인 발행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똑같잖아. 액면 발행되면 싸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싸게 발행했으면 더 싸게. 사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이 비싸게 발행됐다. 그럼 발행 초과금을 줄여라. 그 말을 사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받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발행가액을 줄여봅시다. 그러면 그 회계 처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보세요. 발행가액을 줄여. 주식 한 주 액면 5천원짜리 5천원에 증자합니다. 증자라는 얘기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보고 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줄어들면 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신주 발행비 3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대요. 자, 주식을 지금 증자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생길 게 뭐야? 자본금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로 생기는 거예요. 5천원짜리 한 주 생겼죠. 자, 왼쪽에 돈 받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는데 5천원을 들어오는데 신주 발행비가 빠지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지금 5천원이 발행가액이잖아. 예? 이 발행가액에서 곧바로 줄였어요. 그러면 신주 발행비에는 회계처리가 끝난 거야. 응? 자, 그러니까 뭐가 되죠? 싸게 발행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다. 예? 사채에서도 봤잖아요. 똑같아. 자, 사채에서도 이렇게 봤어요. 만약에 신주 발행비가 빠지고 들어오면 훨씬 쉽잖아. 바로 빼면 끝인데 안 빠지고 별도로 나가더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를 볼게요. 자, 5천원짜리 5천원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신주 발행비만 별도로 지불을 한다. 그러면 현금 나가고 뭐라고 해야 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죠? 얘나 똑같은 거잖아. 여기 줄이고 돈이 빠지는 거나 한꺼번에 빠지는 거나. 그래서 액면 발행인 상황에서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액면 5천원짜리를 4천원에 증자합니다. 추가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야. 그 신주 발행비 300원 빠지고 들어와요. 자, 뭐가 됐건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발행가액이 4천원이죠. 그런데 신주 발행비가 빠지고 들어와서 즉 발행가액을 줄여. 그러면 3,700원. 이 신주 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싸게 발행했는데 더 싸게 발행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만약에 신주 발행비가 별도로 나갔다 봅시다. 그러면 일단 5천원짜리를 4천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을 거야. 그죠? 이제처럼 더 늘어나는 거지. 똑같이 현금 나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또 생기는 거야. 1,300원으로 이렇게. 얘는 원래 없었다가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얘는 원래 할인 발행 차금이 1,000 있는데 더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발음이 어렵죠? 자, 5천원짜리 6천원에 증자하는데 신주 발행비 300원이 빠지고 들어와요. 뭐가 됐건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적고, 자, 발행가액이 6천원인데 빠지고 들어왔지. 신주 발행비가. 그러면 빼면 곧바로 신주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거야. 5,700원. 끝났어. 자, 5천원짜리가 원래 6천원만큼 컸었는데 300원 줄어들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내면 이제 어려워한다는 얘기지. 신주 발행비를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자, 자본금 5천원짜리 줬고 발행가액 6천원 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어요. 근데 신주 발행비가 돈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 발행가액을 줄이는 거니까 6,000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5,700원에 발행하는 사람처럼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700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1,000 빼고 300 빼면 700원이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는 쉽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이걸 조금 꽈서 어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채에서 똑같잖아. 액면 발행인 상황에서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액을 줄이니까 할인 발행하게 되는구나.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겨. 원래 할인 발행하고 있어. 근데 더 내려가잖아. 또 생기는 거지. 할인 발행 차금이.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은 비싸게 발행하고 있는데 이 발행가액을 좀 줄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조금 작아진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이란 잉여금은 남았다는 얘기죠.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나왔다. 증자, 자본금 증가, 자본금 감소 등 주주와의 거래, 그걸 이제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본이 증가했다.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이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어요. 결국은 뭐만 있는 거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자본거래에 여기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어요. 이건 한번 보셨잖아요.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한 차익, 자본잉여금. 자, 이 자본잉여금은 어디다 쓸 거냐? 주주에 대한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없고, 여기 돈 남았다고 해서 주주들이 배당을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을 줄 수 있는 돈은 여기 있는 거야. 배당의 재원을 쓸 수 없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으로의 전이. 그러니까 이거를 무상증자하면 이 돈이 요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요렇게 쓰거나 또는 결손보전,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서 그 돈을 메꿀 때 요렇게 사용한다. 자, 이 회사가 잉여금이 있어야 자기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자, 자본잉여금의 용도는 요거를 요쪽으로 전입시켜서 무상증자, 돈 안 받고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무상증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크게 났어요. 마이너스가 크게 나면 배당을 당연히 못 주겠지. 근데 다음 연도 사업을 잘해서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면 몇 년 동안 계속 배당을 못 주잖아. 그러면 주주가 싫어하겠지. 그러면 얼른 여기 있는 돈으로 요거 마이너스 다 메꿔버려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플러스가 되도록 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뭐 이름만 딸랑 와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생길 때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볼게요. 이미 봤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비싸게 발행할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어요. 다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이 두 이름은 한 회사의 자본 계정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 있으면 누가 반드시 없어져야 생기는 거야. 마치 왼수처럼. 그래서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상황인데 이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뒤에 들어보면 압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인데요. 한번 생기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상각을 해서 없애버려야 돼. 근데 상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존재하고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지 못한 금액을 먼저 제거시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알 거니까. 자, 그 얘기. 예제 보겠습니다. 주식 10주. 액면 5,000원짜리인데 5,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습니다. 뭐가 됐건 항상 자본금을 먼저 적으세요. 자본금은 액면으로 5,000원, 5만원, 10주. 그리고 발행금액 55,000원. 비싸게 발행했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본잉여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을 어디다 쓰는가? 자본에 전입한대요. 그리고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 주가 별도로 생기는 거야. 자본잉여금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뭐가 없어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의 사용 용도다.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통 그냥 발행하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감자 차익 보겠습니다. 감자는 자본금 감소예요. 자, 감자 차익이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을, 자본금이니까 주식이 이제 불타서 없어져야 되겠지. 소각 대가로 주주에게 주는 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자를 시키고, 즉 자본금, 주식을 소각시켜서 없애고 돈을 없애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야. 그게 감자 차익이 생겼다. 자, 다만 감자 차익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생각되지 않는 감자 차손이 있다면 돈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에 금액으로 해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있으면 상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같이 있을 수 없는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사업 축소를 위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서 주식 10주,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하고 싶은 거야. 자본금을 줄이고 싶어. 10주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이거를 한 주당 4,000원에 사들여가지고 소각시켜요. 주주로부터. 자, 증자, 자본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지만,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쪽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제 자본금 액면가짜리를, 액면 5,000원짜리 먼저 없애요. 5,000원짜리 10주를. 그리고 주주한테 준 돈이 있잖아. 4,000원씩 줬으니까 4만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 4만원 나가. 그거 다 했지. 없어지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작았으니까 이익 봤다는 얘기야. 감자하고. 그래서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자 차익의 얘기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자기 회사의 주식. 자, 회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공식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이름이 이쁘죠? 자기 주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삼성전자 주식이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이건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회사 돈으로 자기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래는 상법상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은 자기 회사 주식을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이런 거지. 만약에 회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회사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무슨 대박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그럼 이게 밝혀지는 순간 주가가 튈 거잖아. 그러면 내부자는 또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돈으로 주식을 확 사들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주가가 뛰었지. 그때 팔아. 이걸 용서할 수 있겠니? 그래서 원래 자기 회사 주식은 함부로 살 수 없는데 상법에서 정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잠깐 샀다가 바로 막 처분해야 돼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 자, 이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데 샀던 것보다 비싸게 팔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고 손에 싸게 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해. 봐. 이게 무슨 거래야?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얼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내다 팔았잖아. 자본 거래야. 이익 봤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사례 볼게. 자기 주식 액면가 5,000원짜리 10주를 6,000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사들이는데 지금 밖에 6,000원 돌아다녀. 그럼 6,000원 주고 사야지. 그 주식을 사서 불태우면 자본금이 줄어들지만 갖고 있다가 지금 다시 팔 거니까 그때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요걸 자기 주식 돈 줬죠? 저것이 자산이어서 이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서 배울 건데 자본의 차감 항목이야. 그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그냥 유가증권처럼 그냥 자기 주식 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하지만 자산이어서 이쪽에 있는 건 아니다. 자, 샀어.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6만원짜리를 7만원 내다 팔아요. 요걸 이렇게 빼면 되지. 분개할 때만 그냥 유가증권처럼 회계 처리하시고 원래 성격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저쪽을 쓰는 거다. 그 자기 주식 빼. 6만원짜리. 그리고 돈 받아. 7만원. 뭐야? 비싸게 팔았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얘도
자본거래잖아. 그래서 자본 잉여금 중에 세 번째 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